최근 한국에서 방울토마토를 먹고 집단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우리나라 식약처는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긴급 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위험한 방법으로 토마토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과 건강하게 먹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쓴맛에 덜 익은 토마토는 절대 먹지 마세요. 일부 토마토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통과 구토가 발생한 방울토마토 원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토마토에 들어있는 토마틴 성분으로 밝혀졌는데요. 토마틴은 토마토가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저온 생장되면서 이 토마틴 성분이 남아 구토와 설사를 유발했어요.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꼭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토마토 때문에 전신마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토마토가 독이 되는 분과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의 심각한 부작용 중에 전신마비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 다들 아시죠? 그런데 솔라닌은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소량의 솔라닌은 현기증,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에 노출되는 경우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뇌에 부종이 생기거나 신체 마비 증상과 전신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익혀 먹으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솔라닌은 100도의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솔라닌의 분자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 구조를 깨서 독성을 없애려면 섭씨 285도 넘는 높은 열이 가해져야 해요. 현실적으로 솔라닌을 제거하고 먹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토마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그것 아니에요. 솔라닌 역시 절대로 덜 익은 토마토를 드시면 안 됩니다. 다 익은 토마토에는 사실상 솔라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토마토를 드실 때 덜 익은 녹색 부분이 많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토마토는 이 음식과 같이 먹지 마세요.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브로콜리입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는 둘 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속하는 건강 음식입니다. 둘을 같이 먹으면 전립선암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과거 범죄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때 쓰였습니다. 염화칼륨으로 몸속 칼륨 농도를 높여서 심정지를 유도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방식입니다. 칼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고칼륨혈증에 걸릴 수 있는데요. 토마토에는 풍부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두 음식의 궁합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륨을 너무 많이 먹게 하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는 평소 소화장애가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일부 사람들에게 토마토는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과 만성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연화곤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레몬과 오렌지는 대표적인 신과일에 속합니다. 과일의 신맛은 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토마토는 레몬만큼 신맛이 나지는 않지만 의외로 강한 산성을 띤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을 자주 겪는 분, 특히 역류성 식도염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토마토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경험한 분들은 토마토를 먹어도 괜찮은지 꼭 전문의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설탕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뿌려서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더 맛있고 달콤하게 먹기 위해 설탕을 뿌려 드시고 있는데요. 설탕은 여러분들의 혈당을 높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정반대로 토마토의 효능을 크게 높여주는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과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하루 섭취되는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을 2대1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칼륨이 풍부한 토마토에 소금을 약간 넣어 먹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소금을 뿌리면 단맛이 더 잘 느껴지는데요. 나트륨은 토마토의 신맛을 덜 느끼게 해줌으로써 단맛을 강화해줍니다. 게다가 칼륨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단맛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재료만 더하면 토마토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토마토와 최고의 궁합은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토마토에는 암을 예방하고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 덕분이에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물보다는 기름에 잘 녹는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토마토와 소금으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 적당한 양의 기름을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의 흡수율과 생체육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름을 이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아보카도로 만든 기름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라이코펜의 흡수 능력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관절염과 만성 염증 완화에 좋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발연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쉽게 타지 않는 건강한 기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토마토를 이용한 샐러드뿐만 아니라 토마토 볶음 요리에도 아보카도 오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슈퍼푸드로 유명한 토마토에 대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독성 물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먹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과 신중하게 드셔야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요. 또 토마토를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